안녕하세요. 오늘 2월 12일. 오늘은 드디어 임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굴 정면은 좀 어려울 수 있으니 뒷면으로 이 사적인 감정이 들어간 주제예요. 제가 올해가 아니라 다음 주인가? 요번 주 요번 주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게 됐어요. 아버지 칠순잔치로 베트남 가기로 했는데 베트남 주제로 하면서 선생님들께 이제 사람으로 이제 그림 그리는 걸 해보려고 해요. 이게 저도 이제 원뿔 모양이잖아요. 원뿔 모양을 어떻게 채색하는지도 들어가고, 이거 같은 게 원기둥 모양이 되고, 이건 반원 모양도 되고, 2% 만든 모자 논라예요. 논라. 발음이 어렵다. 논라. 예. 우리가 김삿갓 삿갓 모양이기도 한데, 예, 그리고 이제 색깔 컬러를 보시면 파랑색, 붉은색, 뭐 녹색 이렇게 이제 주제되는 색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지금 프린트 자체가 가운데 중심으로 있는데 수직선이잖아요. 수직. 그래서 그림을 그리실 때 너무 기울어지지 않게 가운데다 중심을 잡으셔도 되는데, 기울어지지 않게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약간 옆쪽으로 해가지고 여백을 많이 넣으셔도 되고, 그림 안에서는 가운데 중심으로 사람이 있지만 그릴 때 한쪽으로 몰으셔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발가락 그리기, 손가락 그리기가 어려운데 손가락은 조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 발은 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무난하게 표현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채색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천이에요. 천이라서 동글동글한 느낌보다 이 끝에는 갈라지는 효과와 짜여져 있는 이 모양들 있죠. 꽈져 있는 거, 그거 표현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려요. 제가 스케치는 해왔는데, 이 종이가 큰 만큼 거기에다가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먼저 들어갈 거예요. 이쪽 오른쪽으로 하든지 뭐 왼쪽으로 하든지 그건 상관이 없는데, 종이가 크면 우리가 작품을 만드는 건 한 끗 차이긴 하는데, 연습을 할 땐 조금 더 꽉 채웠을 때 채색 연습도 좋고 여러모로 이제 도움이 되실 거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람을 그릴 때는 위부터 아래부터 뭐 상관이 없어요. 근데 끝과 끝의 여백을 어떻게 남겨줄 건가를 먼저 정하신 다음에 그 안에다가 넣으시면 돼요. 밑에서부터 그냥 막 하다 보면은 위에가 잘릴 수도 있고, 위에서 내리다 보면은 또 끊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끝과 끝을 조금 정한 다음에 그 안에서 비율을 나누시면 돼요. 비율이라는 게 뭐 자대고 몇 센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꾸 눈대중으로 눈의 감각을 길러주는 거예요. 조금 틀어져도 괜찮아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조금씩 이렇게 눈대중으로 봐가면서 연필 스케치 하실 때 그거 좀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논나라고 했죠. 논나하고 이런 바구니하고 세 개가 있어요. 이 세 개가 색깔이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은 조금 더 밝은 걸로 처리할 것인가, 어떤 거는 조금 더 갈색빛인가, 이렇게 해서 세 개가 조금 다른 느낌으로 가주시는 게 좋고, 지금 이 사진상에서 신발은 하얗거든요. 근데 하얀 게 뭐 묻어 있잖아요. 이 묻어 있는 것을 나중에 표현하셔도 좋은데, 하얀 거는 최대한 하얗게, 신발에 막 뭐 묻어 있는 건 하얗게 남겨놓은 다음에 흙 묻은 거는 제일 마무리할 때 조금 찍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파란색 옷이 있는데 여기가 쏙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어둡게 돼 있죠. 우리가 이 부분에다가 보이지 않는 반사광이라는 그 색감을 그려줬을 때 쏙 들어가 보이는 거. 자꾸 그림에다가 사진처럼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만큼이 이따가 이제 채색할 때 보시겠지만 다른 색깔. 황토색 갈색빛이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다른 색이면은 뭐 파란색 넣어도 되고, 좀 더 붉은색 넣어도 되고, 녹빛 넣어도 되고, 아무 지장 없어요. 뒤에만 조금 다른 색으로 넣어준다, 요거를 자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피부톤이 조금 있으니까 피부 연습도 될 거고요. 자, 지금 배경을 먼저 들어갈 거예요. 내가 오늘은 백붓을 써서 하는데 백붓 뭐 큰 의미는 없어요. 자, 지금 물을 많이 하고 있죠. 물을 첨벙첨벙 하듯이 많이 칠했어요. 밑에 밭과 다르게 논이잖아요. 그래서 물기가 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은은하게 빛깔로 표현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지금 비비고 있어요. 자, 그리고 외곽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끝에까지 그림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나중에는 주제를 부각하다 보면 자꾸 잊어요. 끝에는. 그리고 생략
것과 덜한 거는 좀 다르니까 조금 끝에까지 책임을 지고 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배경에서 이렇게 조금 흐름이 되는데 그거는 일부러 남긴 건 아니고 하다 보니까 남겨도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거거든요. 꽉 채워도 괜찮은데 그림에서 이 사람을 주제로 할 거라서 배경은 은은한 배경 효과로 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진하지 않게 하고 있어요. 자, 지금은 밑 바탕을 칠하고 있는 거예요. 밑 바탕. 밑 바탕이라고 그래서 배경 중에서도 더 기본적인 바탕. 자,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림을 이제 합니다 하고서 하면 밑에부터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위에부터 한 이유는 조금 더 밝은 부분을 처리하려고 한 거고 밑에는 조금 힘있게 할 거예요. 그래서 위에를 흐리게 하면서 물을 많이 축여서 했고 얘기하는 동안에 조금 말랐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무지하게 많아요. 풀들이. 그 모처럼 심은 것들이 많은데 이럴 때는 이제 제가 하는 방법이죠. 이건 또 정답은 아니고 자, 되직하게 했어요. 되직하게 하고 나서 중간중간에다가 살며시 밑에부터 하다 보면 위에는 흐려지게 돼 있으니까 위로 갈수록 조금씩 하면서 살며시 없어지게끔 그게 그림 안에서 숨을 쉴 수 있는 여백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채우면 어디가 끝인지도 모르고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내가 그림을 하긴 하는데 언제 이거를 다 칠하지 막 부담을 계속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고 느낌으로 아 저런 것이다 예상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하다 말았지요. 하다 말아도 괜찮아요. 이 부분과 여기에서 살짝 경계를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이것도 그냥 하나의 방법으로서의 선택이니까 지금 여기서는 좀 물이 많고 여기는 조금 덜했고 그러니까 찐득하고 이러죠. 그것도 하나의 변화로서 좋아요. 그림을 그리면서 내 생각이 이럴 때 반영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또 일률적으로 막 뭐 나열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할 수 있다는 거고 자, 이럴 때 뒤에다가 살짝 우리가 번짐으로써 주고 싶으면 좀 말러갈 때 너무 안 말리면 티도 안 나요. 조금씩 말러갈 때 조금 해주고 싶은 부분에다가 그냥 수채화 물맛이다 하는 의미로 저걸 왜 해? 막 때로는 이유라기보다 그림을 보기 좋게 하는 방법이다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럴 때 지금 조금 번짐과 은은함과 이게 섞일 때 좀 말러간다는 얘기거든요. 이럴 때 색깔을 넣었죠. 넣고 이때 우리가 제가 잘 쓰는 빠짐의 효과 이럴 때를 조금 더 하시면 물에 물기를 빼서 물기가 아니고 물기를 만들어서 선을 만들어주면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심어주는 거와 오히려 빼주는 방법들. 자, 이렇게 해서 뒤 배경은 저 사진보다 조금 흐리기도 하고 저렇게 됐죠. 자, 여기서 다시 풀을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럴 때 조금 물이 많다 싶으면 다시 흡수해서 빼면 되는 거고 위에하고 아주 경계되는 느낌보다는 조금 어우러지긴 하되 앞쪽이다 라는 의미로 우리 과감하게 이렇게 해보는 것도 필요하니까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얘는 지금 뭐를 하는가 하면 덩어리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위에는 낮게를 표현을 했고 이럴 때 좀 덜 섞여 우리 이런 걸 재밌어 하거든요. 근데 어렵죠. 어려운데 이럴 때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흙도 묻어있고 막 섞여 있는데 우선은 기본적으로 세로 터치를 해준 다음에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가로 터치도 하고 쓰러져 있는 것도 하고 왔다 갔다 해보는 거예요. 그림을 잘 그려야지 하는 마음보다도 내가 어떻게 해볼까 하는 그 방법적인 거를 좀 생각해보면 재미가 있을 거예요. 어려운 거를 자꾸 해낼 수 있을 때는 내가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자, 거꾸로 해보고 마음 안에서는 잘하고 싶다 실패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경험에서 우러나는 것들은 많이 실패를 해봐야 되는 거니까 그만큼 도전하는 거고 막 그려보는 게 또 많은 게 좋아요. 자, 이렇게 하면서 위에다가는 부수적으로 조금 더 긴 풀도 있고 이어지는 것도 있고 이제 나중에는 손에서 막 먼저 가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의도치 않은 부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제 좀 쑥 들어간 느낌도 되고 발 안 그려도 되는 부담감도 덜고. 자, 지금 위에를 칠했고 밑에란 거는 여길 빨리 마르는 시간을 제가 둔 거예요. 햇살을 받아서 오른쪽이 지금 다 밝죠? 오른쪽에 이제 명암이 됐고, 자, 이쪽이 어둡다는 얘기예요. 그냥 황토색이에요. 다 똑같이. 근데 제가 지금 파랑색 계열을 칠했어요. 자, 이 부분이 이제 반사광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정말 사진을 보면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이걸 왜 저렇게 보여지지도 않는데 이렇게 하냐고. 근데 그림에서는 그렇게 해줘야지 화사한 것도 화사하게 보이고 쑥 들어가는 효과도 보이고. 이것들이 근데 또 다른 분들은 안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 색채의 더 화려함과 더 어우러짐을 제가 이제 보면은 이것을 해주고 안 해주고 차이가 좀 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쭉 이럴 때는 같이 하셔도 지장 없어요. 자, 이렇게 해도 그냥 은은한 느낌이 좋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자 논나 할 거예요. 논나 발음으로. 자, 이럴 때 사각처럼 생겼으니까 쭉쭉쭉 원뿔 같이 생겼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지금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는 거는 한 면적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그냥 한 번에 칠하게. 그러면 같은 면적으로 해서 통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스킬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지만 조금은 남은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선으로 하면은 저런 질감을 가졌구나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좀 노하우가 좀 깊이가 있다 해도 선생님들께 먼저 말씀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빈틈을 가지고 어서 오세요 이렇게 그 지푸라기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지금 한 번 했는데 거기서 조금 찐득하게 이렇게 붓 끝에만 묻었어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때요? 조금 거칠은 느낌도 나고 모자가 저런 질감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냥 한 번에 거의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면. 자, 근데 이제 반사광 부분과 그 차이가 조금 크니까 한 번씩 더 누르면서 모양을 찾아도 좋고. 자, 여기서 이제 다시 부드럽게 이어주고. 어서 오세요. 자, 물을 가지고 우리가 수채화를 하니까 물맛을 사이사이에다가 더 넣으셔도 되고, 이럴 때 젖어 있는 것의 농도와 젖어 있는 그 물기의 그 속도 차이를 알아가면서 하시면 돼요. 말랐을 때 어떻게 보여지는지. 자, 지금 이런 거는 찬찬히 하면 싹 번져요. 그래서 툭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에서 속도와 시간의 계산들 이런 게 좀 들어가는 게 좋다라고 했던 거고요. 지금 원뿔 모양을 계속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헝겊같이 생긴 부분 툭툭툭 해갖고 물감에다가 조금 묻었는데 어디는 묻고 어디는 안 묻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스카프의 모양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힘들어. 그러면은 조금만 툭툭툭 해서 조금 진한 거 변화주고, 이런 거 이제 우리 꽉쌤은 잘 하실 거예요. 툭툭툭 해갖고 다른 색깔도 살짝 바르고 이렇게 하면은 그 스카프 그 느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밑에 부분에다가 변화를 주는 것을 아까 했던 거와 이렇게 어우러지게끔 해주고. 자, 지금 바로 파랑을 하면 밑에 번지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바구니 같은 거를 할게요. 아까 전에는 황토빛으로 했으니까 이번에는 그냥 갈색빛으로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처음에 들어갈 때 너무 찐득하면 어두움이 시작부터가 어두우니까 이럴 때는 밝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똑같은 색을 쓰더라도 물을 많이 칠하고 물을 다 바르는 게 아니라 물기가 많지만 흡수를 어느 정도 시킨 다음에 하시면 돼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가 쪽쪽쪽쪽 모양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해줘도 돼요. 그런 방법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선 면적을 제가 쑥쑥쑥 하면서 빨리 했죠. 그러면 아까 표현한 것처럼 그 거칠은 느낌을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붓을 할 때 물을 바르는 것보다 이렇게 쿡쿡 누르는 느낌.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지금 한 거에서 조금 들어간 부분과 끝에 부분 조금씩만 더 물 조절을 공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물 조절. 자, 끝에 부분하고
자, 여기에서 또 주의할 거는 과감하게 어서 오세요. 지금 좀 진한 색이에요. 진한 색깔. 저 정도로 진해 한 것을 한번 쫙 해주고, 그 다음에 속에 너무 붙어버리지 않게 쫙 해주면 한 번에 과감하게 차이를 나게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조금씩 갈라져 있는 것을 응용할 수도 있고, 이 공간과 속에 있는 그 들어가 있는 부분과 바깥쪽을 확연하게 다르게 해주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반사광해졌던 부분하고 앞에 부분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여기를 좀 이어주자. 이어주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바구니 모양을 걱정이잖아요. 어떻게 할 것이냐. 조금 진하게 해서 모양을 해줘도 좋고 아까처럼 조금 닦아내는 방법을 해줘도 좋아요. 근데 너무 비어있는 것보다는 모양을 조금 있는 상태에서 닦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경고성도 생기고 말아져 있는 느낌들과 꼬여져 있는 느낌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요럴 때 하나하나 저걸 다 어떻게 그리나 하는 것보다 이 느낌을 살려준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마다 어떨 때는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는 거 막 그림의 소재에 따라 다르니까 오늘은 바구니 연습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지금 또 물감량을 좀 찐득하게 했거든요. 요럴 때도 저 색과 똑같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제가 쫙쫙쫙쫙 다 이으지 않았거든요. 중간에다가 멈췄다가 다시 이어서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림에서 내가 너무 자세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보다 조금 그 느낌으로 계속 그런 마음으로 지금 점점점점 했죠. 근데 그걸 또 점점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기도 보면 사선 모양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럴 때 사선을 넣어 주셔도 돼요. 그 물기를 좀 빼면서 오, 이렇게도 되네, 이렇게도 되네 하면서 자꾸 도전을 해보는 거하고 똑같죠. 여기서도 빈틈이 좀 남아 있으니까 뭔가를 모양을 맞춰 가지고 해보는 거, 시도예요. 시도. 이런 것도 계속 시도를 해보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다 하지 말자, 그냥 다 해줘 버리면 깝깝하니까 어두워지는 부분이다 생각을 하고 물맛을 주자 하는 생각을 넣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말르면은 뒤에서 보면 입체감으로 보여요. 지금 앞에서 할 때는 뭐가 뭔지 모를 수도 있는데 뒤에서 보면서 있다가는 아, 그래서 남겨놨구나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바구니 같은 거에다가 끈이 묶어져 있죠. 그러면은 이게 포인트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냥 흐리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럴 때는 강하게 끈이다 라는 느낌을 일부러 강하게 줄 수가 있어요. 그 복잡한 곳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단순함 속에 있는 뭔가 액세서리 같은 역할을 할 때는 그것을 포인트로 잡는다 했죠. 그래서 똑같지 않더라도 이렇게 단단한 느낌으로 줄 수도 있고요. 자, 어깨에서 내려오는 선이 있어요. 우리가 저거 보면 아, 이쁘게 해야지 하고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럴 때 위에다가 물을 칠하고 이제 방법이 또 다양한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탁 올려버리면 그림을 감각적으로 그릴 수 있는 그 물맛을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그냥 툭툭툭 점만 찍어도 돼요. 다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신발은 최대한 하얗게 남겨주자 했죠. 이럴 때는 안 칠하면 되는 것이고 밑창만 살짝 하시면 되는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발을 제가 끝에와 시작점만 그렸어요. 이걸 꼭 온전하게 다 그리지 않으셔도 신발인 걸 알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그림에서 생략하는 거는 자세하게 그린 다음에 그게 가능한 건데, 자세하게 똑같이 그리는 게 익숙해져 있으면 조금씩 생략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건 이제 그 후에 처음에는 똑같이 그리고 그러다가 나중에, 그 다음에 이제 살색 만드는 거 알려드릴게요. 살색은 빨강과 노랑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뭐 황토색도 괜찮고 갈색도 괜찮은데, 보세요. 지금 뭐 주황 색깔하고 노랑 색깔 조금 섞었어요. 그러면 이 물기가 많은 상태면 되는 거예요. 어떤 색을 섞어서 뭐랑 섞어야지 이렇게 다가가지 마시고, 만약에 갈색도 마찬가지예요. 갈색으로 하거나 뭐 노랑 색깔 조금 흐리게 하려면 섞어서 물기만 많으면 되는데, 여기서 물기를 그대로 가져가지 마시고
물기를 조금 흡수한 다음에 흐리게만 칠하시면 돼요. 그럼 거의 다 살색으로 나와요. 녹색도 섞어도 상관이 없어요. 녹색을 섞어도 상관없고, 예, 물이 너무, 그러니까 너무 황달로 만들지 않고 너무 붉은빛으로 만들지 않고 가볍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종이에 닿으면 말랐을 때는 더 흐려지니까 그거 감안하셔서. 그리고 내가 어떤 색깔을 너무 못 만들어 이렇게 하면 그게 계속 힘들거든요. 가볍게 하신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노란색보다는 약간 뭐 주황빛, 갈색빛 뭐 그런 색깔을 하시는데, 황토색은 또 탁해질 수 있으니까 황토색은 조금만 절제하시고, 자, 이런 식으로 살짝만 해줘도 피부 색깔, 건강한 피부색을 만들 수 있어요. 파란색 한 번만 더 하고 나머지 이제 제가 해놓을게요. 자, 지금 무채색으로 아까 조금 이쪽은 해놨고 이쪽을 안 해놨는데, 여기 이거랑은 또 다르죠? 그래도 괜찮아요. 그림에 자꾸 내가 괜찮다를 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파란색 옷이잖아요. 파란색을 옷을 하실 때도, 자, 어깨선이 내려오고 등짝은 넓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모양을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칠했을 때 편한 대로 하고, 붓을 터치로도 하는 거라고 했는데 막 깨네,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시면서, 지금 칠했잖아요. 이 상태에서 조금 더 그 상태에서 조금 진한 거를 하시면 젖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름 처리가 가능해요. 그래서 젖어 있는 상태에다가 조금씩 추가해서, 자, 여기 이렇게 쭉 칠하다가 종이가 꺼치르니까 남았죠. 이거 번지는 것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남아있는 게 싫으면 물로만 다시 칠하시면 돼요. 그러면 밝은 부분을 조금 더 유지하면서 만들어지면서 할 수 있으니까, 일부러 남기고 싶은 부분은 남겨도 되는데 너무 많다 싶으면 다시 칠하시면 되는 거예요, 물을. 자, 지금 여기 지나고 여기 지나고 이쁘게 됐거든요. 근데 지금 이 팔 주름에서 쏙 들어간 부분에서 너무 번짐이 이쁘게 됐어요. 이럴 때 물감 양을 좀 진득하게 해서 주름을 조금만 더 해주시면 돼요. 보는 건 쉬운데 이제 막 하면 또 어렵죠. 자, 지금 보세요. 겨드랑이 이 부분도 조금 진한 것만 조금만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원터치 방법처럼 한 번에 하면서 끝나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 번 터치를 하면 나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탁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명하게 계속 남죠. 그리고 밑으로 갈수록 똑같은 몸인데 이 그림에서 변화, 너무 똑같이 꽉 채우면 얘하고 너무 경계가 돼서 이상해지는 느낌이야. 사실상은 똑같이 했는데 왜 이렇게 뭔가 어색해, 이럴 땐 풀어주는 역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보고 자꾸 그림으로 바꾸는 연습처럼 내가 그림에다가 자꾸 좀 편하게 대하는 마음을 이제 넣는 거죠. 자, 여기서도 그림자처럼 조금만 해주면 그냥 끝. 겨드랑이 조금 더 진하게 끝. 오늘 선명한 거 이 연습도 되고 풀도 되고 오늘 할 게 많네요. 자.